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발 무역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37% 상승한 24,874.76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1.10% 높은 2,720.9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0% 오른 7,330.7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2월 서비스업 활동이 약화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공급관리협회는 2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전월 59.9에서 59.5로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은 60.1로 2005년 8월에 6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시장 전망치 집계는 59.0이었습니다. 정보 제공업체 IHS 마킷에 따르면 2월 미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는 전월 55.3에서 55.9로 상승했습니다. 예비치도 55.9로 2017년 8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50을 넘으면 확장을 의미하고 55를 넘으면 예외적인 확장세로 평가됩니다. 달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05% 오른 90.06을 기록했습니다. 달러는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영국과 유럽연합 간 브렉시트 전환 협상이 종결됐다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발언 이후 영국 파운드화의 강세에 따라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하락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가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대 반등을 보였습니다. 닷새 만에 주가가 오른 건데요.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것이 상승 요인이 됐었고 관련한 이슈는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업종이 2% 가까이 올랐고 여기에 에너지와 금융 업종도 1% 상승하는 등 전 업종이 고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죠.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 2,400선을 화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3주 만에 2,400선을 붕괴한 거였는데 2,370선으로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코스닥도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우면서 850선을 하회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국내적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한 주가 되겠다 싶은데 자,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글로벌 이슈, 국내 이슈 함께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 화요일이지요. 신한금융투자 여의도 금융센터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본점영업부 곽상준입니다. 예, 하락 출발한 미국 증시가 오늘 1% 이상 반등하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원투 펀치를 맞은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금리의 급변동이죠. 갑자기 이제 그 방아쇠를 당기면서 연준에서 충격을 먹었고, 그것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제롬 파월의 의사의 증언이 의회에서의 증언이 시장을 또 압박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잠잠해질 만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인한 우려가 죄송합니다. 시장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일단 결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무역 전쟁이냐 여부는 가장 중요한 건 벌써 한 2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달러와 위안화의 환율 흐름입니다. 즉 위안화의 강세가 아니고 위안화의 약세, 즉 달러의 약세가 아니라 달러의 강세가 온다면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히 우려스럽고,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수급적인 흐름도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일단 국제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증시가 빨리 흔들리게 된 것인데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증시가 오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던 것은 이 무역에 대한 규제, 즉 관세 장벽을 그렇게 세게 칠 것처럼 얘기했는데 한 발 슬쩍 물러서는 뉘앙스에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미국 증시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연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미국 증시가 이렇게 쭉쭉 빠지면 원하는 것 그대로 진행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첫 번째는 환율이 대단히 중요하고, 다음번에 두 번째는 미국 증시의 흐름, 이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역으로 읽어내라. 즉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통해서 현재 상황들과 이슈를 읽어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맞을 것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트럼프의 아이덴티티는 연예인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SNS 잘해갖고 대통령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루에 거의 11시간을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그리고 끊임없이 트윗을 날리는 정말 유례없는 대통령인데요. 결국은 바닥 민심을 얻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포퓰리스트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인데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자기 인기를 유지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동물적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랜 동안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연예인처럼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는 감각은 아주 탁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자기 인기를 유지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기라는 것 곧 지지율이고요. 지지율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결국 지지할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내는 것이죠. 트럼프의 타겟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IT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신기술주의자들 아니에요. 그쪽 섹터가 아니고요.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몸으로 살아가는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의 주 타겟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반 노동자예요. 땀을 흘리면서 몸으로 일하는, 그리고 몸의 일로 월급을 받는 그런 노동자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은 단순합니다. 생각을 많이 할 수 없죠. 몸이 힘들면 생각을 많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누구 탓이야? 다 니네들 탓이야 라고 하면 아주 굉장히 편한 솔루션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솔루션을 제대로 이용한 것이 트럼프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은 바로 쟤네들, 다른 나라 애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관세 장벽을 치면 너희들이 다시 일자리가 복귀가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돈벌이를 잘 할 수 있어서 생활이 괜찮아질 것이야 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를 하겠다라는 것도 결국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열광하죠. 트럼프 지지율이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희 제3국의 입장에서 보면 와, 뭐 저런 대통령이 다 있어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을 뽑아놨지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지지율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잖아요.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이에요. 대신 주변 국가들이 멍들고 금융시장도 휘청휘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나라 주식이 휘청휘청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이 휘청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트럼프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트럼프가 와서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됐고 그 활성화된 증거는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것이다라고 트윗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인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의 중요한 시그널이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다 무너지는 상황까지 정책까지 밀어붙일까요? 자기 인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트럼프를 읽을 때 전략이 있어요. 벼랑끝 전술이에요. 이 사람이 항상 니고시에이터, 그러니까 협상가로서 자신을 항상 각인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사업을 할 때 그런 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건물이 나오는데 두 가지 양당 간의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흑안이면 백이에요. 몽아니면 도죠. 이렇게 해서 하면 너가 이거를 팔 수 있고 아니면 너는 아예 그냥 거래가 끝날 것이야 라고 그냥 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당 간의 결정을 하게 만들죠. 벼랑끝 전술의 귀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너무너무 잘하고요. 저희 회사 이선엽 연구원의 말에 의하면 다 알면서도 당한다라는 것이죠. 이 전략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당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잘 먹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이냐. 트럼프의 이런 행위들은 계속될 것이되 자국 내 인기도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런 이슈 파이팅이 잦아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바로 미국의 증시가 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뭔가 좀 더 얻고자 하는 그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진된 참모들이 굉장히 강경파들이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대단히 강경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름 똑똑한 게리콘 이런 사람들은 이거 안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는 경제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이런 일을 하긴 하되 아주 극단적인 결과를 내는 일까지는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 한도 내에서는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영향이 없다면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하나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3국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안 좋은 얘기인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의 이런 성향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금리권이 완전히 마무리되느냐는 거예요. 이번 시장 2월 달과 3월도 초까지 흔들고 있는 주식시장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금리인데요. 오늘 보시면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PMI 지수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나왔는데 전월 대비 0.5% 올랐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 하면은 2.1% 올랐어요. 그러니까 타겟팅이 뭐죠? FOMC의 금리 타겟팅, 그러니까 물가 인상 타겟팅이 2%예요. 근데 지금 2% 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임금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잠재 인플레이션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 넘게 되겠죠.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금리 4번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4번 금리를 올린다 하니까 시장에 빠진 거예요. 시장은 지금 4번 금리를 올릴 만큼의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경기가 좋으니까 4번 올릴 거라는 그 의혹이 생기면서 불안한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의 결론은 언제 날 것이냐면 21일 날 겁니다. FOMC의 회의에서 금리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표가 하나 나오죠. 점도표가 나옵니다. 점도표에서 몇 번일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는데 아마 저희들을 예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로 3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3번 나오면 시장은 안심을 하고 다시 랠리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요. 4번이 나오면은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을 받겠죠. 그러나 현재 분위기 봐서는 4번 나오기보다는 3번 나오는 게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뭐냐면 경기가 정말 너무 좋으면 4번으로 바뀔 건데
경기가 너무 좋아서 내분으로 바뀌는 수준이면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고 그 이슈가 나와도 그렇게 크게 이번처럼 흔들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1일까지는 변동성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국내 증시와 연관해서 본다면 국내 증시는 지금 베이시스 상황들이 매우 붙어 있습니다.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이 붙어 있거나 또 백오데이션 나거나 막 이래요. 이 상황이 해소되어서 전형적인 콘텐코가 날 때까지는 변동성을 일단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제도화하는 개헌안 초안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개헌안 처리 여부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아마 처리를 하겠죠. 평소보다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평소보다 한 5일, 6일 정도 더 긴 상황인데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진행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11일 진행했거든요. 근데 5일이 더 늘었다는 것은 뭔가 처리할 게 많다라는 얘기고, 결국 이번에 처리할 것은 개헌안일 것이고, 개헌안은 2번으로 임기 제한이 있었던 걸 풀어서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이 찬스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야기되었던 듯이 오른팔이었던 왕치산을 부주석으로 복귀시키고 등등등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그 완전히 장악하는, 중국을 장악하고 중국의 독주 체제를 갖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분명히 넘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상당히 많이 끌어낸 상황이고 인기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못할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진행을 할 거고, 제3국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이제 독재 시스템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겉에서 보기에 이렇게 독재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더 지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당장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1인 독주 체제가 일사불란한 흐름들은 더 잘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왔던 작년도 회의나 이렇게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이 정책 이슈들이 훨씬 더 잘 반영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식과 연관해서 보여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1인 독주 체제가 되고 독재가 되느냐 아니냐는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도 여기서 도대체 뭔 얘기가 나올 것이냐요. 그 경제와 관련된 거. 작년 같은 경우 환경 규제 관련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과잉 설비 줄어들고 공해 쪽 있는 부분들 사업을 확 줄였죠. 그래서 그 관련된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철강도 그랬고 최근에는 펄프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냐. 정책이 나오면 정책을 밀어붙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거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어서 주식을 보신다면 제대로 된 수익을 얻는 그 통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포인트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양회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어제 오후 평양에 도착하면서 오랜 기간 닫혀왔던 남북 경제 협력의 창구가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남북 경제 협력 관련주들도 들썩였었는데요. 이번 방북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네. 자, 벌써 이제 2018년도도 6분의 1이 지나갔고요. 이제 벌써 3월 달입니다.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저는 직업적인 특징상 새로운 뉴스나 이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새벽에 눈 뜨자마자 보는 것이 뉴스거든요. 해외 뉴스, 국내 뉴스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슈를 총 정리하는 것을 하루 일과의 시작으로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뉴스를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너무나 쇼킹한 뉴스들이 너무 국내적으로 연일 터지고 있기 때문에
참 굉장히 요즘은 겁난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슈와 뉴스가 터지나 때에서 시장도 크게 변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것이 남북 경제협력, 과연 해빙의 물꼬를 틀 것이냐 여부가 투자자들의 최고의 관심권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가 생각이 됩니다. 자,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북, 방북단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김정은과 회담을 했다고 하죠. 과연 어떤 선물 보따리를 들고 귀국할지 그것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심리적으로는 이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요. 전일 주시장에서는 개성공단 참여 기업들 있죠. 인디에프라든지 신원, JST나라든지 제형솔루션 그리고 좋은 사람들 같은 개성공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대북 송전 관련해서 광명전기라든지 선도전기, 이화전기 등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일과 같은 급락장에서도 이들 종목군들이 테마주를 형성시키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이미 시장 참여자들도 남북 경협, 새로운 물꼬, 해빙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본격적인 상승으로 접어들기까지에는 넘어야 될 난관은 있다는 점을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루머가 뉴스로 발표가 되면 그 뉴스는 시장에서 가치를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북 경협 관련주들도 심리적으로는 호전의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 기업들의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그리고 본격적으로 남북 경협이 재개되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상 그리고 현재 여건상으로 볼 때 이것은 단기 이슈로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남북이 그동안의 불협화음, 대립을 관계를 끊고 본격적인 화해의 무드로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전히 보수적 관점으로 단기적인 투자 전략,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빙의 물꼬를 텄다는 데는 충분히 납득을 하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체크해야 될 사항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일감 부족으로 극심한 운영난에 시달려온 조선업계가 올해 들어서 연이어 수주 실적을 올리면서 긴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회복세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종합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관심 있게 알고 싶은 종목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 투자 격언에도 보면 나무를 보기 전에 먼저 숲을 보라는 격언이 있다시피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서도 이 조선주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 같아요. 최근 유가가 전 세계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이 조선주의 수주가 굉장히 활발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빅3 조선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들 3개 회사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수주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잇따른 수주로 인해서 그동안 장기 불황을 겪었던 조선업에도 이제 햇살의 서광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통상적으로 조선업종은 1월달이 가장 큰 비수기입니다. 1년 중에. 그런데 비수기는 1월달만 하더라도 총 15척 10억 달러를 수주를 함으로써 10여 년 만에 4년 만에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빅3 중에 가장 큰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총 29척, 최근 한 달간 올해 들어서 29척을 수주를 했는데요. 규모로 보면 약 20억 달러가 됩니다. 가스선이 11척, 그리고 유조선이 10척, 그리고 컨테이너선이 6척, 그리고 VLOC라고 해서 초대형 광탄 운반선이라고 했죠. 이것이 2척. 그래서 총 29척을 수주한 기염을 통했는데,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경우도 올해
컨테이너선 8척, LNG선 1척, 유조선 2척 등 총 12척, 규모로는 약 10억 3천만 달러.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LNG 운반선 4척, 그리고 초대형 운반선이죠. VLCC 5척, 특수선 1척 등 총 10척, 12억 달러를 수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수주 대수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질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동안은 단순한 수주 물량 떠넘기기로 그냥 숫자 맞추기로 해서 저가 유조선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고부가가치 유조선들이 그러니까 특수선이라든지 초대형 유조선이나 이런 고부가가치 유조선 선박으로 방향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매출이라든지 순이익 증가율에도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유가가 안정되고 있고 산유국들의 수주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올해에도 조선업종의 수주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해까지 암울했던 조선업황에는 충분히 어떤 반등의 가능성 그리고 매출 개선, 실적 호전의 가능성은 충분히 내비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의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릴 이유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이와 같은 수주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일장에서 국내 조선 3사들은 엄청난 급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였죠. 전일 급락을 했어요. 무려 5.7% 급락하면서 12만 3,500원, 12만 원대 초반까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이 그만큼 안 좋은 이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장에선 이와 같은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전일장 급락에 따른 반등은 충분히 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이 어때요? 아무리 개별 종목의 재료가 좋다 하더라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변동성권 장세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호재성 재료에 대한 효과는 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최근 조선업체들의 기업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유명한 그런 반등의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선업계는 올 들어 연이은 수주 소식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의 주가는 아직까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는 못한데 그래도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저희가 연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여쭤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 어제 코스피 지수가 3주 만에 2,4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다만 오늘 미국 증시가 반등을 보여서 좀 희망적인 소식을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이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예. 다시 한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요, 제가 건 30년 가까이 주시장에 일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역시 참고 기다리는 자한테 영광이 있다는 것은 불문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모두의 제가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급등을 했어요. 다우가 30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통했는데 더군다나 장 초반에는 100포인트 이상 하락 출발에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 반전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들이 선호하는 장대 양봉으로 미국 시장이 마감됐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뜨거운 한 이슈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테리프 텐트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느냐? 관세, 발작이라고 우리 해석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이 관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그대로 춤을 추는. 자, 어제까지는 금리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 금융시장을 아주 강타하는 핫 이슈였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전 세계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서 25%에서 1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미국과 EU 등 그러니까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 우방 국가 모두 가릴 것 없이 반기를 드는 특히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보복 관세를 하겠다 하는 발표까지 할 정도로 이미 그리고 미국산 청바지, 리바이스라든지 그리고 버번 위스키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테리프 텐트럼 그러니까 이 관세 발작이 해소되는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시장이 급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북미 자유협정이
아주 공정하고 긍정적으로 체결될 시에는 이 보복 관세를 유예할 수 있겠다 하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급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급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지만 거래량은 굉장히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시장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반등을 보일 것입니다. 시초가부터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종가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의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의 결론을 말씀드린 바가 지금은 어때요? 예, 혼조 국면을 보이고 있는 어떤 박스권 틀에 갇혀져 있는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이냐? 빠르면 그렇죠. 다음 주,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 초에, 늦으면 3월의 한 넷째 주 정도, 하순 정도, 20일이 넘어서면은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점은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할까 볼지 이번이 이 변동성 구간이다 하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변동성 구간에 이끌고 있는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가장 큰 이슈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관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발표할 것이냐, 확정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 관세 정책에 의해서 중국과 유로 같은 선진국들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가 하나의 큰 변수고 또 하나는 자, 이번 주 7일날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미국의 경제 동향 보고서죠. 이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그리고 최근 통화 정책과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경제 동향 보고서를 낼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6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6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자, 미국에 영향력이 있는 제롬 파월 페드의 의장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연방은행 총재들이 연일 연설을 합니다. 자, 6일에는 윌리엄 더들리죠. 뉴욕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그리고 7일날은 라파엘 보스틴 애틀랜타, 그리고 9일에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계속 연설합니다. 과연 이 연방은행 총재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제롬 파월 페드 의장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제시할지, 그리고 미국 시장 금리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중국의 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인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 시진핑 주석 과연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 장기 연임을 갈 수 있는,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지 여부. 또 하나는 경제 성장률 발표인데요. 리커창 총리가 경제 성장률 이미 발표했죠. 6.5%. 질적 성장,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전인대에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의 가능성,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법안이 과연 통과가 될지 여부, 이거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자, 8일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은은한 금통위가 열리죠. 선물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선물옵션 만기에 4마리 마녀가 어떤 요정을 부릴지. 그리고 또 하나, 8일날은 코스피 지수 정기 변경일입니다. 이번에 변경됨으로써 편입되는 종목과 빠지는 종목의 주가 변동, 이로 인해서 시장의 영향, 이것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장 맞추려고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정확히 맞춘다는 건. 그리고 맞추다 보면 여러분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장 투자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케다 5법칙 중에 제가 3법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렸다시피 지금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서도 하락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을 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상승이 연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급락, 오늘 새벽에는 뉴욕 증시 급등, 오늘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겠죠. 근데 상승 출발 시, 자, 이제는 하락에서 벗어나는 반전입니다. 매수 전략 좋습니다. 분할해서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음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럼 결론. 여전히 지금은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자신이 있으신 분이나 하더라도 짧게 끌어치는 단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단기 매매에 들어가려다가, 그렇죠?
빈대 잡자가 초과 상가를 다 태운다고 조금 먹고자 들어갔는데 용돈 벌려고 들어가는데 오히려 기둥뿌리가 뽑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식 투자는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수익의 달콤함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기다리시는 이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장에 임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께 투자 의견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선물시장 투자 전략을 짜볼 거고요.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듣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습니다. 어제 304 지수가 지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307 지수 확인하는 그림들이 야간장에 나왔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리기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09 지수 안착 여부에 주목하라. 그리고 오늘은 307 지수 안착 여부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하단부 채널로 움직이고 있는 형태고요. 우선은 기대치는 지속적으로 312 지수를 확인하러 가는 전략들 유효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어제 종가 마무리가 되면서부터는 야간장 때 307 지수를 확인하러 갈 거다. 저희 방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상대로 307 지수를 야간장까지 확인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307 지수를 안착해서 311, 12 지수를 다시 탈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이고요. 전반적으로 어제보다는 분위기가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305 지수 많이 밀리더라도 오늘 305 지수는 지지하고 싸우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307 지수를 오전 중에 안착을 해서 지속적으로 매수 쪽 관점을 열고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냐입니다. 목표는 311, 12 지수를 보일 생각이고요. 눌림의 매수 전략들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 쪽 보겠습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는 재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오늘도 달러 인덱스 흐름부터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달러 인덱스 일봉상 그림들 좀 보겠습니다. 아직은 혼조세 양상을 그대로 비치고 있죠. 어제 양봉으로 돌아서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부합 구간에 놓여있는 형태로 보이고요. 앞으로 하루 이틀 안에 추가적으로 얘네들을 돌파해서 재상승 여력을 볼 수 있느냐를 볼 생각이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구간들까지를 매수 쪽으로 열고 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달러가 좀 눌리더라도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됐기 때문에 바로 반등 여력을 보고는 싶지만 추가적인 눌림 구간까지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유로 달러 좀 보겠습니다. 자, 유로 달러도 똑같은 이야기겠죠. 이 구간부터 지금 롱푸는 지속적으로 매도로 쳐서 다시 익절하고 다시 매도 대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윗자리 여분이 좀 더 있지만 아직은 얘네들은 이 구간에서도 바로 무너질 수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아침 시황에서 설명드릴 때 고가 저항, 그 다음에 저가 저항을 이렇게 잡아드렸었습니다. 어제 최저가, 최고가를 그대로 찍고 변동성을 추가적으로 주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제는 오전 중에 목표 이 자리로 해서 리딩 시에 마감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다시 매도로 보합권 매매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하방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여력을 보고 나서 나중에 빠지느냐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월 화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이후에 다시 달러의 강세를 기대를 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재반등 성공에 대한 관점을 두고 본다. 그렇다면 상방 경직에 지속적으로
반등 시에 매도 관점을 열고 볼 생각이고요. 어제 저항점인 1.23600대를 새벽녘에 건드리고 다시 눌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합권 매매가 유리하다 보겠고요. 대신 얘네들이 변곡이다 하더라도 변곡 자리 내에서는 지속적인 휩소 구간들, 오차 구간들을 두고 변곡을 만들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신고가 이상에서만 신규 매도는 치기가 좋다. 그러니까 매도를 칠 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하루 이틀 좀 더 오버를 해서 볼 생각까지를 염두에 두시면 좀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예상 저항은 123600 어제와 같은 자리들 1.22800대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왕 어제는 처음 왔으니까 매도와 매수를 다 쳤지만 오늘은 중간 자리를 한 번 더 체크하시고 200대를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나서 상반 경직의 매도 관점들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입니다. 저 크루드오일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62.50을 목표로 본다. 그리고 63달러 부근을 그래서 확인하러 가는 애들이다. 자, 어제 그림은 여기서 반등을 주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밀렸다 주느냐가 관건이다. 실제적으로 어제 제가 이 구간들에서 놓을 때는 하루 정도 더 늦게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새벽녘에 62.50을 다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중요한 거는 62.30대를 지키고 싸우는 구조고요. 그럼 미장 때는 63달러 부근을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면서 아직은 62.3040을 지킬 거다 이렇게 예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우선은 깨지는 구간을 보고 나서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좋은데요. 우선 제가 목표가를 62.50 그다음에 63달러까지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 매도 전략들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63달러 저항에 62.40 지지력에 얘네들 방향성 반등 매도 관점을 드리겠다. 대신 좀 조심해서 매매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는 어제 윗구간, 아랫구간 보합권을 그대로 형성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같은 자리들 어제 완벽하게 매도 최저가, 매수 최저가를 저희가 잡아냈기 때문에 오늘 또 예상 지지력대 1320, 그 다음에 예상 저항대 13280에 여전히 어제와 같은 보합권 형성하면서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일부 시간의 마지막 코너인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선제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 생동한다는 절기 경칩인데요. 그만큼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은 10도, 전주는 1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단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특히 중부지방의 경우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지만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겠고 공기 상태도 쾌적하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 5도, 울진 7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 제주도는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15도, 대구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5에서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목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온화하겠지만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